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최근에 농지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농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농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농지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주말 농장을 계획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계세요. 문제는 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또 주말 농장,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건전한 취미인데 주말에 농촌을 다니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 발길이 끊어지고 있어요.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농지 전수조사 그리고 주말 농장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말 농장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농업 경영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똑같이 내가 농지를 매입해서 경작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 경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주말 체험 영농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주말 농장을 준비 중인 분들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요거를 알아보고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행 강제금까지 맞게 되는 것인지 이 얘기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는요, 주말 농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에 걸리지 않고 농지를 잘 관리를 하려면, 즉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말 농장 사진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경작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와 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요, 우리 도시농부들이 절대로 매입해서는 안 되는 농지, 이 주말 농장용 농지를 볼 때 어떤 농지를 주의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 영상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농업 경영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주말 농장을 운영하실 분들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어만 보더라도 이쪽 농업 경영 쪽은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들고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것은 뭔가 좀 아마추어가 체험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둘 다, 양쪽 다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같지만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텃밭 일구는 것을 이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요,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요, 경자유전의 그 법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농사를 좀 신성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농지를 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뭐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원래는 페널티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근에 농지법과 그 시행령이 또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점점 이게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 이쪽은 좀 달라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또 농촌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 일단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부터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농업 경영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고요. 큰 하자가 없다면요, 농취증 발급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뭐 조금 서툴거나 하더라도 일반적인 영농이나 이쪽 농업 경영에 비해서는 많이 봐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서툴러도 봐주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까지는 법에 없어요.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분들마다 좀 다르지만요, 보통 내가 소유한 그 농지의 한 50%에서 60% 그 이상 작물을 심으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이 퍼센트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쨌건 이 주말 체험 영농은요, 전문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영농이다 보니까 너무 넓은 면적을 소유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 제한이 있어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어야만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취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1000제곱미터라는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인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합산입니다.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그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의 총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쪽에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500제곱미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주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내 명의로 이쪽에다가 500제곱미터 농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니까 기준을 넘어가죠.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취증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말 체험 영농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 구역을 합해서 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 말로 절대농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절대농지라고 부르던 그게 바로 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작은 면적의 농지라도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취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매수하려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통 농지를 매수할 때는요, 인근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쪽에 내가 봐둔 농지가 있다, 찜해놓은 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농지의 지번을 가지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번을 가지고 이 농지대장을 열람해 보시면요, 거기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적혀 있다면 거기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면적이라도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취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그 1000제곱미터라는 게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3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도록 한 뭐 200평이나 250평, 300평 뭐 그 정도 농지를 구해야지 되는데요. 농지를 매수하러 시골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 크기의 농지는 시골에서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농지가 매물로 나오면 뭐 최소 400평, 500평, 600평 뭐 그 이상 크기로 나오지 한 330평 미만의 농지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는요, 한 100평만 되더라도 아, 이거 꼬마 빌딩 하나 올리기에 정말 큰 땅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방이 다 이렇게 막 뻥뻥 뚫려 있는 농촌은 달라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오는 뭐 한 250평, 300평 이런 농지는 보기도 어렵고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그 다른 농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비교적 작은 짜투리 땅입니다. 농촌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운 좋게 여러분이 250평 농지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좀 이상하죠? 아니, 농촌에 와서 텃밭을 일구는데 뭐 무슨 프라이버시를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도시농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농촌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휴식을 위한 거죠. 그런데 시끌벅적한 곳에서 뭐 놀면서 휴식을 취하려면 굳이 주말 농장을 알아볼까요? 아니죠. 캠핑장을 가겠죠. 도시에서 사람들이 치이면서 일하고 또 육아에 치이고 뭐 그러다가 주말만이라도 좀 사람 없고 한적한 그런 농촌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뭐 조용하게 이렇게 텃밭도 일구고 뭐 소소하게 힐링도 하고 뭐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가 너무 작으면요, 그게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앞에서 너무 잘 보이고 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 밥 해 먹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실시간으로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요. 바로 앞에서 뭐 트랙터 지나가고 옆에서 경운기 지나가고 농사 지으면서 얘기하는 소리들 서로 너무 잘 들리고 뒤에서 농약 뿌리면 냄새 직통으로 날라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주말 농장용 농지를 매입할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농지를 구하기도 무척이나 힘들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좀 한적하고 아늑하게 꾸며볼 수 있는 그런 농지를 찾아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400평, 500평 전부 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쪽 주말 체험 영농, 이게 안 되죠.
이쪽 농업 경영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시 농부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지지 못하고 경작 활동을 인정받지 못해서 적발이 되면 매각 명령이니 뭐 이행강제금이니 뭔가 큰 페널티가 오는 것이 아닐까. 지금 주말 농장을 만들기에는 좀 무서운 시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농지를 발견을 해놓고서도 이제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상 해보면요. 농사 짓는 걸로 인정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풀이 무성하게 방치만 해놓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방치해 놓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느냐? 올해 좀 강력하죠. 대통령부터 나서서 농지 투기 얘기를 계속 꺼냈고 실제로 농지법도 약간 더 세게 타이트하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전수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현재의 전수조사는요. 수도권에 있는 농지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관외 소유자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가 대상입니다. 관외 소유자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요. 주말 농장을 만드는 우리 도시농부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농지들을 전수조사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걸리게 되면 바로 뭐 강제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계신데 전수조사에서 위반 농지로 적발이 되면요. 1년 이내에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세요. 아니면 농사 지을 상황이 정 안 된다면 차라리 농지를 파세요. 이렇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먼저 줍니다. 그게 처분 의무 통지예요. 이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수풀이 무성하게 계속 방치를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강제처분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강제처분 명령이 나오면 6개월 이내에 이 농지를 매각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시골에 있는 농지가 뭐 아파트도 아니고 6개월 안에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처분 명령까지 받는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행강제금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6개월 안에 매각하지 못하면 공시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상당수의 언론들에서 20%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5%가 맞습니다. 20%는 이 옛날 규정이에요. 좌우간 이행강제금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무시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5천만 원이고 감정가가 1억 원이라면요. 매년 2,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순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위반 농지로 애초부터 적발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농지로 적발이 되지 않고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 전부 다 나 또는 내 농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0평이나 500평 정도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경작 활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부는 뭐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고구마, 뭐 오이고추, 가지 이런 1년생 작물을 키우고요. 일부는 다년생 작물, 즉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면 4,500평 정도 되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주말 농장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다음 영상에서는요. 농지 전수조사에 걸리지 않고 내가 상속받은 농지 또는 주말 농장용 농지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고요. 또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